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실제 그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약으로서 가능성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숫자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럼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에서 실제 연구, 실험에 들어가는 게 몇 개냐? 약 2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 즉 비임상 시험을 통해서 살아남는 약은 대략 1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9개 정도가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들어갑니다. 대개 1상, 2상, 3상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상의 경우는 바로 약물의 안전성이나 용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십 명 단위, 많으면 100명 정도까지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안전성이나 용량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이상시험에 들어갑니다. 한 5개 정도가 남네요.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 100명에서 1000명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가짜약이나 기존 약, 그리고 한쪽 그룹은 이 신약을 투여를 한 다음에 그 효능과 부작용 같은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3상에서는 바로 수백 명에서 뭐 3,000명 정도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한 2개 정도가 남고요. 결국 이 임상시험을 거쳐서 신약 판매 허가를 신청했을 때 정식으로 허가받고 쓸 수 있는 약은 1개 정도가 시판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기간도 대략 15년 정도 걸리고, 물론 빠른 경우는 5년에서 10년 걸린 경우도 있지만요, 대개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5,000개, 10,000개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1개 정도가 실제 약 허가가 되는 이런 험난한, 그리고 아주 오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바로 그 비임상시험,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아마 조만간 임상시험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연구 임상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입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와 비슷하게 사실 이런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똥쑥이나 버섯, 흑고유단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똥쑥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막 약 10년 전 2008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개똥쑥 항암 효과가 1200배다. 근데 이 연구 결과 그 자세히 보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나 아니면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도 아니고요, 바로 그 이전 단계인 백혈병 세포에 투여했을 때 그 항암 효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전히 실험실 연구도 동물 연구도 남아있고요, 임상시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만을 보고 개똥쑥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어보십시오 라고 추천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란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말기암 환자가 개똥쑥 먹고 암이 나왔다,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리고 혹은 방송에 나와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5, 6년 전에 종편 방송에 나갔을 때 어떤 암 환자 분이 이거 먹고 나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뭐 원래 과정 100%가 있으면 7, 80%까지 어느 정도 받다가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어서 자의로 치료를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 약초를 먹고 1개월 있다가 암의 크기가 작아진 사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초보다는 개똥쑥보다는 병원에서 받은 표현 치료로 인해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버섯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유래된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일부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책을 쓰면서 버섯이 항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버섯도 비슷합니다. 차가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은 수십 년 전부터 기적의 항암버섯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개똥쑥과 마찬가지로 버섯류가 항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버섯으로부터 추출한 물질들이 항세포 증식, 그리고 항암 예방 효과, 항암제로 인한 구역질을 감소시키는 등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들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임상시험 자체가 적고요. 그 규모도 작고, 그 연구 결과도 봤을 때 단독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생존율을 향상시켰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후코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 다시마, 톡과 같은 갈조류의 세포벽에는 황산기와 다당류가 결합된 물질인데요. 이 역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서 항종양, 항염증, 항혈관, 항바이러스, 항관절염, 면역조절 반응 등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경우는 극히 일부 있지만 항암제의 독성을 줄여주거나 암 환자의 필요를 감소시켰다는 보고만 있지 임상적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거나 완치를 했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은 구충제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승인이 안 된 약품으로 일부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항암제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람에서 고용량 복용 시 간독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진술을 통해 말기암이 치료되었다는 경험과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개똥쑥, 버섯, 흑고유당과 마찬가지로 의사로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동물에서 상용 용량에서 부작용이나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래도 복용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의로 복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암치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그다음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